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신 냉장고 안에 평생 동안 건강에 좋다고 들어온 어떤 채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채소가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슴 통증도 전조 증상도 없이 어느 순간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고 팔을 들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뇌 전문 의사로서 나이가 든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흡연이나 정크푸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채소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채소를 먹어라, 채소는 약이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정 채소는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평소 복용하는 약과 함께 섭취할 때 뇌출혈, 혈전 형성, 혈압 급상승 같은 위험을 은밀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런 위험을 내포한 흔한 채소 9가지를 소개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마지막 채소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매주 즐겨 먹는 것으로 아마도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금치, 뇌의 양면성을 가진 친구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시금치가 철분과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샐러드, 녹색 스무디, 그리고 노인 식단의 반찬으로도 많이 쓰였죠.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시금치가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조용히 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부드럽고 유연하던 동맥은 점차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칼슘 보충제, 비타민 D, 혈압약 같은 흔한 약물이 더해지면 혈액 내 균형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몸속 칼슘과 결합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옥살산염이 쉽게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많이 먹는 노인들은 옥살산염이 쌓이면서 혈액 속에 칼슘 옥살산염 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장뿐만 아니라 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여 미세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미세 혈전이 조금만 커지거나 위치가 바뀌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본 환자 중 미러키에 사는 76 새은퇴 소방관 해럴드 브레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철저했고 매일 저녁 시금치 샐러드를 먹었으며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전과 다르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쏟아진 주방 탁재 기대어 말을 더듬었고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뇌졸중을 겪은 것입니다. 검사 결과 혈관 석회화와 혈중 칼슘 및 옥살산염 수치 상승이 발견됐으며 그 원인이 시금치 섭취와 보충제 복용에 장기적 결합임이 밝혀졌습니다. 해럴드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보조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저 건강하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 샐러드가 나를 해칠 줄 몰랐어요. 라는 그의 눈물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심지어 좋은 습관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심장에는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브로콜리가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의 상징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심장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특히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브로콜리는 뇌출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과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상처 치유에 필수적이지만 와파린, 플라빅스, 아스피린 등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섭취량이 많거나 불규칙하면 약 효과가 흔들려 혈액이 너무 묽거나 너무 끈적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너무 늦게 발견되곤 합니다. 펜실베니아 출신 82세 은퇴 교사 클라라 뉴턴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의사 처방대로 약을 먹으며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찌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뿌려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브로콜리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해 혈액 응고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뇌내출혈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보행기를 사용하며 말도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에게 건강한 음식이 꼭 무해한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 칼로리는 낮지만 밤에는 위험하다. 65세가 넘으면 저녁에 샐러드를 먹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볍고 칼로리가 낮으며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 관리와 심장 건강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전혀 듣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밤에 먹는 로메인 상추 한 그릇이 다음날 아침 뇌졸중 위험을 은밀하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고 수분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에게는 밤새 탈수를 유발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수의 증상은 젊을 때와 다르게 미묘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약해집니다. 혈관은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는 유연성을 잃고 뇌로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밤새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어 미세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특히 심방세동이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이런 미세 혈전은 처음에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잠자는 동안 혈압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인디애나폴리스 출신 75세 은퇴공장 노동자 런 카터 씨가 이런 사례입니다. 그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매일 저녁 로메인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며 교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그를 혼란스럽고 오른팔에 힘이 없는 상태로 발견했고 그는 잠자는 동안 뇌졸중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약간의 탈수와 혈액점도 증가, 전해질 불균형이 발견됐고 이는 혈전 형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내가 건강하려고 했는데 상추가 나를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로메인 상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섭취 시간과 약물 복용 상태 그리고 수분 섭취량과의 조합이 위험을 키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만약 밤에 샐러드를 먹는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꼭 병행하고 가능하면 점심으로 식사를 옮겨 몸이 부담 없이 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탈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생당근, 당신의 뇌에 숨겨진 혈당 급상승 요인.
생당근은 바삭바삭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낮은 칼로리에 시력에 좋은 베타카로틴까지 함유되어 있어 완벽한 간식처럼 보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TV를 보며 밤에 먹는 건강 간식으로 당근을 냉장고에 두고 즐겨 먹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생당근은 특히 밤에 과다 섭취하면 뇌혈류를 방해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당근 자체가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생당근은 가공된 설탕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익히지 않고 단독으로 먹으면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됩니다. 젊고 인슐린 민감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뇨 전 단계이거나 제2형 당뇨,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문제입니다. 밤에 생당근을 한 움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슐린 분비가 느리거나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야간 저혈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 응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진 뇌에서 미세 혈전이 형성되고 조용한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에 사는 78세 은퇴 간호사 라일라 핸더슨 씨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단 음식을 모두 끊고 자연식품, 특히 당근을 자주 생으로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혼란과 현기증, 송긋 저림을 느꼈고 결국 기억장애와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근이 날 해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근을 좋아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만 밤에는 생당근을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늘, 자연의 혈액 희석제이지만 숨겨진 위험. 마늘은 오랫동안 기적의 음식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을 강화하는 효과로 전통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죠. 많은 노인들이 신선한 마늘이나 마늘 보충제를 매일 섭취하며 심장과 순환이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 심장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마늘은 조용한 뇌출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늘 한쪽이 무해해 보이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보호해서 위험으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자연적인 강력한 항응고제이기 때문입니다.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성질은 좋게 들리지만 와파린, 플라빅스, 자렐토 같은 약물과 병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뇌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미주리주 출신 81세 은퇴 철도 엔지니어 토마스 리브스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심장 시술 후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았으나 인터넷에서 마늘의 치유력을 듣고 마늘 보충제 600mg과 매일 저녁 생마늘 한 쪽을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3주 후 그는 심한 두통과 빛 민감성, 혼란과 말더듬 증상을 보이다가 뇌내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는 혈액이 너무 묽어져 뇌혈관이 터진 것을 보여주었고 약물과 보충제의 상호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내 피가 너무 묽어졌다는 걸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은 더 취약해지고 혈액 응고 기능은 미묘한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늘 보충제는 요리용 마늘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어 자연 성분이라도 매우 조심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고령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출혈 징후가 보이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토마스 씨는 결국 회복했지만 단기 기억력 손실과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이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좋은 의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양파, 혈압을 떨어뜨리고 위험을 높이는 채소. 양파는 미국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스튜부터 샐러드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풍미를 더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양파를 요리에 넣으며 건강한 선택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양파는 은밀히 뇌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패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몸은 이를 보완하려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는 반응을 합니다. 이때 혈관이 급격하고 불균형하게 좁아지면서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치료한 조지 랭스턴 씨는 80세의 은퇴,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로 혈압 조절을 위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 치료법을 신뢰해 매일 저녁 식초를 뿌린 생양파 샐러드를 크게 먹었는데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겪었고 어느 날 급격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쓰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억장애와 말더듬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손해 근처에 작은 뇌경색, 즉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되었습니다. 그의 혈압 기록은 밤의 급격한 저혈압과 이른 아침에 반동성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식습관과 약물 복용이 복합적으로 혈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만든 완벽한 폭풍을 형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했지만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때때로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내 심장을 돕고 싶었지만 내 뇌를 굶주리게 할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수분, 혈당, 혈압의 변화에 더 민감해진다는 점과 젊을 때 좋았던 식습관이 75세, 80세가 되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파는 여전히 건강한 식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특히 밤에 생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 어지럽거나 피곤함, 멍한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수수, 달콤하고 노란색이지만 은밀히 위험하다. 옥수수는 미국인에게 친숙한 편안한 음식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따뜻한 반찬으로 진한 수프에 넣거나 그냥 삶아 버터를 발라 먹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신뢰해온 식단의 일부죠. 하지만 옥수수, 특히 특정 방식으로 먹을 때는 잠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을 은밀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옥수수는 영양학적으로 채소이지만 전분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천연 당분이 많습니다. 노인, 특히 경미한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혈압, 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혈당 급상승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경학적 위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를 낮추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이 복합 효과는 좁아진 혈관에 미세 혈전을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오와 주에 사는 77세 은퇴 사서 달린 에보트 씨는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며 아침마다 꿀을 약간 올린 옥수수 가루 죽을 먹고 저녁 식사 때는 옥수수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아침에 피로감, 현기증,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왼쪽 몸이 마비된 채 발견했고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불안정, 혈액점도 증가, 뇌밑에 혈관 손상이 확인되었고 옥수수를 특히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달리는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는 게 나를 해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수수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65세 이후에는 체내당 대사와 혈관 기능이 달라져 혈당 급격한 변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옥수수를 먹을 때는 단백질과 함께 먹고 밤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겉은 부드럽지만 몸속은 탈수 위험. 아스파라거스는 건강에 좋은 채소 중 하나로 가벼우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노인이 저녁 식단에 자주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겉모습 뒤에는 은밀한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 적당히 먹으면 이점이 있지만 특히 밤에 먹을 경우 혈압약, 이뇨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에게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덜 느끼며 신장 기능도 저하됩니다. 혈관도 점점 취약해지는데 아스파라거스를 밤에 먹으면 이뇨작용이 활성화되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관은 더 얇아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좁아지고 석회화된 동맥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79세 은퇴학교 상담사 조앤 램지 씨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저녁마다 레몬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찐 아스파라거스를 즐겼습니다. 고혈압과 가벼운 심방세동 병력이 있었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여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혼란 상태로 발견되었고 뇌 영상 검사에서 언어 중추에 혈전이 생긴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진해져 있었고 밤새 탈수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밤마다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습관과 이뇨제 복용, 수분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건강하려고 노력했는데 밤새 내 몸을 말렸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스파라거스가 나쁘다기보다 나이 들면서 신체 기능과 약물 복용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한다면 끊지 말고 밤에는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며 다른 이뇨제와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토마토, 뇌졸중을 흉내내는 주방 속 위험. 토마토는 신선함과 활력의 상징으로 많은 미국 노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여름 샐러드에 넣거나 소스, 샌드위치 토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혈액순환 문제, 신경계 질환, 소화 민감성이 있는 노인에게 토마토는 뇌에 은밀히 해를 끼치고 뇌졸중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히스타민, 티라민, 그리고 솔라닌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노인에게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관 톤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닌은 가지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신경 독소로 다량 또는 반복 섭취 시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도 마그네슘과 칼슘 균형을 방해하여 신경 기능과 혈관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복합작용은 노인의 뇌에 압력 변동과 혈관 경련을 일으켜 두통, 어지럼증, 시각장애, 언어장애, 마비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증상은 뇌졸중과 매우 비슷해 뇌졸중 흉내 증상으로 불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사는 83세 은퇴 피아노 교사 제럴딘 헌트 씨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직접 만든 토마토 수프를 즐겼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몸무게도 적당하고 금연하며 혈압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혼란과 심한 두통, 흐릿한 시야, 말더듬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에서는 혈전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뇌혈관 경련과 염증, 전해질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식습관, 특히 토마토 수프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탈수와 혈압약 복용도 위험을 키웠습니다. 제럴딘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단기 기억력 저하와 식사에 대한 불안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토마토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민감한 노인에게는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주며 특히 밤에 섭취를 피하고 혈압과 신경약 복용 여부를 의사와 상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9가지 평범한 채소가 각기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믿고 먹어온 음식이 어떻게 이제는 해로울 수 있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이 아니라 지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라그나르 벨로로서 수십 년간 노인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65세 이후의 몸은 40대나 50대 때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더욱 민감해지고 수분 요구량은 달라지며 복용하는 약물이 음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조용히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런 씨처럼 밤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쓰러진 분, 말린 씨처럼 아스파라거스로 탈수 증상을 겪은 분 모두 평범한 노인들이며 그저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바로 맥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약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액은 두꺼워지고 혈압은 밤새 변동하며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혈액을 묽게 하거나 혈당을 급상승시키거나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몸을 탈수시키는 음식들이 모두 뇌졸중,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손실의 위험을 조용히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깨닫는 것만으로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식을 통해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화입니다. 조부모 세대가 먹던 진짜 온전한 음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금치는 익혀서 적당히 먹고 수분이 많은 베리류와 견과류, 수분 공급이 풍부한 과일, 그리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사는 가능한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무겁게 하고 밤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습관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보충제와 음식이 내 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하거나 조절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는 여러분의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고 맞춤형 조언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3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은 더 현명하고 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지 길어진 인생만이 아니라 명확한 정신과 자유로운 이동성, 기억력, 자신감을 갖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어지럼증 없이, 저녁에 혼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뇌가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고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샐러드를 점심으로 옮기거나 비타민 K나 나트륨 함량을 체크하거나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의도적으로, 두려움이 아닌 힘에서 비롯된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닿았다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와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가장 힘차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우길 바랍니다.